문재인 대통령이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인다며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3.1운동 발상지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불교와 천도교, 기독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됐다며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3.1운동의 시작이 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금정총림 범어사가 3.1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봉행하고 불교계의 애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계의 추락한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눔의 집 사태 1년을 맞아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원력 속에 발족된 수미산 원정대가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불교 포교를 본격화할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을 주축으로 신나는 교육과 감동을 주는 다큐 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창립 한 세기를 넘은 KYBA, 대한불교 청년회 첫 여성 수장인 장정화 회장이 취임식에서 소통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인다며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3.1운동 발상지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불교와 천도교, 기독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됐다며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세조의 왕명으로 창건된 원각사가 자리했던 곳이자 세계 최대의 비폭력 독립운동 3.1운동의 발상지인 서울 탑골공원. 사상 처음으로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앞에 서서 국민들을 마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2년 전 바로 이곳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됐다며 불교와 천도교, 기독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고 학생들이 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전국적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며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3.1 운동의 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끝이 보인다며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경계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선 다자주의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와 미, 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언급했는데 여기 북한도 함께해 영내 국가와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 역사적 반전을 가져온 3.1 운동의 정신이 더욱 뜻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산 지역 3.1운동의 시작이 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금정총림 범어사가 3.1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봉행하고 불교계 애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어사 3.1운동 102주년 기념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기념식은 순국선열을 위한 헌달을 시작으로 헌양과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만세 합창을 외치며 그날의 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범어사는 부산의 3.1운동을 주도한 범어사 지방학림과 명정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불교 개혁과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산실이라며 범어사에서 3.1운동의 뜻을 받드는 건 독립에 대한 염원과 함께 화합과 호국 정신을 새기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젠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계의 추락한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나눔의 집 사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제보로 시작된 나눔의 집 사태가 어느새 1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공익 제보 직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데우지 않은 찬밥을 주는 등 식단 관리와 시설 운영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운영진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뜨거운 음식을 원래 못 드신다는 할머니의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뜨거운 거 먹으면 열이 나요? 속에 받지를 안 하고 먹지를 못하게 뜨거운 말. 아, 뜨거우면 속에서 받질 않아요?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운영진은 또 제보 직원들이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서 거의 병원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그 힐링카드를 통해서 병원비를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 따로 또 시설에다가 병원비를 입금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하는. 앞서 경기도와 광주시는 지난 1월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 시설 운영상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들에 대한 해임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당장 이사회에서 기존 이사들을 해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나눔의 집 이사들의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려 경기도가 이사회를 재편하기 위해 과도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크게 훼손된 불교계의 명예와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나눔의 집 운영과 후원금 관리에 있어 소홀했던 부분은 바로잡고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할머니들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 운영 개선 방안도 새롭게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은 법인 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을 계속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상당히 높여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올해 전법 교화 활동에 나설 승가결사체가 지난해보다 한 곳이 늘어난 27곳으로 인증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가결사체 전법 교화 활동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자비의빵 등 신규 승가결사체 4곳과 담마브릿지 등 기존 승가결사체 23곳을 포함해 모두 27곳에 인증서와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새로 인증받은 승가결사체는 자비보살행 분야의 자비의 빵과 병원 포교당, 희망드림 세 곳을 비롯해 생활불교 지도활동 분야의 천초 작은 도서관 등 4곳이며 이들 단체와 기존 승가결사체로 재인증받은 23곳은 교육원으로부터 기본 운영비와 전법 교화 활동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승가결사체는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명 이상이 모여 전법 교화 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말하며 교육원은 지난 2018년에 연수 인증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만 4년째를 맞았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원력 속에 발족된 수미산 원정대는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불교 포교를 본격화할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축이 된 수미산 원정대는 신나는 교육과 감동을 주는 다큐 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타일 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음력 초하루보다 직장인들이 쉬는 양력 휴일에 법회를 활성화하고 불교 교리를 더욱 체계화,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은 명산 대차일 중심의 불교 수행 전통을 현대적, 도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 교수는 가장 현대적이고 우리들 일상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불교를 신나는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중에서 이 종교를 만드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의 가르침 앞에서 낮추고 자기 스스로가 겸손했던 유일한 종교가 불교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과 집착과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시되었고 선정과 함께 불교 수행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민족과 함께 온 1700년 전통의 불교를 콘텐츠화해서 대중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동국대 연극학과 신영섭 교수는 감동을 통한 새로운 인연이란 발제에서 불교 콘텐츠와 대중예술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 교수는 지금 이 시대는 감정을 일깨워서 공감을 얻는 다큐의 시대라며 큰 스님부터 템플스테이, 108배 승무 등 불교의 모든 것이 다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큰 스님의 큰 가르침은 그냥 감동 그 자체가 다큐입니다. 최근 예술의 주류는 다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큐는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닌 감정을 일깨워서 스스로 공감을 얻어내고 스스로 깨우침을 받는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감동을 일깨워주는 예술 장르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위기에 대한 인식이 수미산 원정대를 통해 구체적 해법 마련과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창립 한 세기를 넘은 KYBA, 대한불교 청년회 첫 여성 수장인 장정화 회장이 취임식에서 소통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건 사업인 만해평화센터는 이르면 부처님 오신 날 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민간단체 창립 역사로 5손가락 안에 드는 KYBA 대한불교 청년회. 101년 만에 첫 여성 수장인 장정화 제31대 중앙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실 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빼앗긴 나라를 찾고 구국하자는데 남자 여자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나온 100년을 기반으로 새로이 KYBA의 역사를 쓰겠다는 장 회장은 무엇보다 소통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위계 질서와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통을 통하여 낡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주시고 반박보다는 방법을 주시고 비판보다는 후원을 해주십시오. 교계 안팎에서는 청년불자를 이끄는 새 수장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자는 주문부터
청년 불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중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 포교의 최전선을 자부하는 대한불교 청년회를 여성 리더십이 이끌게 됐습니다. 우리 불교의 혁신 대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해선사의 강한 신념과 개혁 정신을 개성하고 한국 불교의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건 사업인 만해평화센터의 건립 추진 상황도 소개됐습니다. 서울 도남동의 보림사를 지난해 인수했는데 리모델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31명의 훌륭한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렇게 많은 분들의 성원을 가지고 모였는데 저것을 어떻게 잘 꾸밀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이제 좀 남은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청년불자의 자립공간인 만해평화센터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초팔 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경북 경주 해변 힐링마을 앞에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염원하는 방생법회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방생법회에는 유튜브를 통해 3천여 명의 신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방생은 미물 방생, 그리고 인간 방생, 그리고 이 불성 방생, 이 세 가지 방생을 이 공덕이 두루두루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관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유튜브 불교대학을 개설했으며 현재는 6만 8천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불교계 대표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중고등학교가 지혜관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능인고 지혜관은 오는 5일 착공해 연말에 완공 예정인 가운데 연면적 1,693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씨름부 훈련장과 특별교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능인학교가 교육 수도라는 대구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관 건립이라는 작지만 강한 모멘트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공식에는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스님과 김원술 능인고 교장, 능인중 정영채 교장, 씨름부 등 학교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수건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반드시 풀려야 하는 일들이 풀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4.3 유족들이 바라던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4.3 수용인에 대한 특별 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73년 동안 우리 4.3 유족분들 한이 서려 있었는데요. 이제 다소나마 그 한을 풀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분화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3,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주를 찾아 4.3의 완전한 해결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 유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마침내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 세월 풀지 못한 하나의 매듭을 드디어 풀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인과의 법칙을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한번 이렇게 잘못 맺어진 인과는 이번 생에 저희들이 다 풀고 가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
제주도에 서로 맺혔던 원한들이 서로 이렇게 잘 풀려 나간다는 생각에 더욱 기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 진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여야 합의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최대한 서둘러서 2030 엑스포와 함께 반드시 가덕 신공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제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가 제주 관음사 설법전에서 신년 할애법회를 열고 신축년 새해 제주 불교의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장 허운 스님은 관음사의 1만 원불 조성과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사업, 관음사 4.3 유적지 복원 등을 통해 제주 불교의 중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말사의 적극적인 화합과 동참으로 관음사 중흥과 제주 불교의 큰 도약의 계기가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는 지난해 관음사 발전과 제주 불교 중흥에 헌신했던 사찰과 불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과 개학으로 분주한 3월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만큼 각 학교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여건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